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방금 250만 원 공급 계획 그 엠바고가 풀려가지고 뭐 오전에 보긴 했는데요. 쭉 다 읽어봤습니다.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여기 파일이 있는데 컴퓨터에 파일을 올려놓고 하나씩 읽어드릴까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해서 드릴까 어떻게 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부터 이 내용이 만약에 좋다고 해도 적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 정책이 나온 다음에 평균 3년 이상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공급 대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급은 하려면 일단은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착공해서 지어지는데 3년 넘게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좋은 내용이 나와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한테 앞으로 주거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쭉 읽어봤는데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주거에서 뭐가 제일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1위가 뭐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누가 모르겠어요. 지금 집이 비싼 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집값 비싼 거를 해소해 주면은 본인들의 표가 올라가고 국가의 어떤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 가격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역대 정권 있잖아요. 쭉 봅시다. IMF 끝난 다음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쭉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까지 났잖아요. 한 정권당 5년이에요. 물론 좀 박근혜 정권 때는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 다 합치면 수십 년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마음대로 한 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었던 정권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뭐예요? 발표는 정부에서 하는데 가격을 정하는 게 정부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걸 지어내는 게 정부가 아니에요. 이걸 지어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는 토지주, 건설사, 시행사, 개발업체, 수분양자, 은행, 사채업자 이런 애들이에요. 왜냐면 시행사에 많이 끼어들어가 있거든요. 사채업이 한머니가. 여러분들이 그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택을 공급할 건데 그 사람들 입맛에 맞아야 현실화가 되거든요. 이걸 기피하고 싶으면은 그냥 분위기 봐서 건설사 후려 잡은 다음에 토지를 원가에 후려 잡아서 그린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어버려서 말 안 들으면 건설사를 조지면 돼요. 그거 했던 사람이 이명박 정권이거든요. 이명박 정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한데 저는 지금 정권이 바뀐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냥 이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나중에 이 평이 나올 거예요. 250만 원 공급 계획이 아니라 250만 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250만 원을 개발할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라고요. 내용들은 있어요. 내용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화가 될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또박또박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다가 누가 얼만큼 얼마에 언제까지 짓겠다. 이걸 이때까지 못 지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다가 들어가면 전 믿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바쁘시잖아요. 읽다가 집중이 안 돼요. 그냥 다 비슷한 거예요. 요번에 아마 비 많이 오면서 반지하 피해 문제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게 보면은 지금 제초안 있죠. 그런 것도 없고 제초안도 있긴 하거든요. 제대로 얼마나 되겠다는 게 없어요. 신규 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원가주택 얘기도 모르겠고 그리고 역 주변의 컴팩트 사업 그것도 전 잘 모르겠고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다 읽었는데 저는 이걸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원대한 계획이 있고 앞으로 주택을 많이 지을 거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했던 얘기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전 여기 띄워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건 좀 가져가 주세요. 제가 250만 원 발표할 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어디다 얼마를 짓는다? 얼마짜리를 지어주겠다? 그거 약속 못 지킨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 정권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이번에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부동산을 정치로 해석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 약간 예전에 예전 그분이랑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건 지금 봐라 우리는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취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250만 원을 이렇게 공급을 할 거고 우리는 완전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주택이 너무 비싸구나. 원가 주택으로 한번 가봐야겠구나. 반지하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겠구나. 여태까지 안 된 사업은 이렇게 풀어봐야 되겠구나. 신규 택지는 이렇게 지정해야 되겠구나. GTX는 빨리 지어주겠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죄송한데요.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제 유튜버 보시는 분 중에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이거 빨리 하는 게 좋다. 많이 하는 게 좋다. 싸게 짓는 게 좋다. GTX 빨리 짓는 게 좋다. 반지하 이거 침수 이거 없애는 게 좋다. 역세권에 원가주택 제공하는 게 좋다.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이거 여태까지 다 나왔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걸 또 발표하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확실히 하고 갑시다. 지금 시장이 정말 잡히고 하락하고 있다면 이건 문재인 정권이 해낸 거예요.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욕을 먹어가면서 주택시장과 혈투를 벌인 다음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잡힌 거예요. 전 그거 만약에 맞다면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규제가 나오고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세금이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주택시장을 완전히 안정시켜 놓을 수 있는 해답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출 안 해주고 시장 묶고 집 못 사게 하면 돼요. 거래량 서울 기준 1000건 밑으로 내리면 되고 주택 계속 짓기만 하면서 신규 주택이 있으면 지금 다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맞다고 인식하면은 뭐 하면 돼요? 우리 정부는 이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잘 짓겠다. 빨리 만들어주겠다. 발표하면 되는데 지난 정권에 했던 걸 지금 똑같이 또 한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물론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 이거를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 지금 전월세 시장에 완전히 집중할 거예요.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해야 안정이 될지 정확히 집중을 할 거예요. 지금 서울에 애들 교육 때문에 강남이나 주요 입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월세를 지금 400, 500 낼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400, 500을 내도 집주인들이 세금으로 다 뜯겨요. 은행 이자로 다 뜯긴 다음에요. 그럼 그 금리가 어떻게 할 건데요? 금리 오르면서 경제 망가지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와 있지만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둔촌 주공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빨리 지어서 공급을 해야 시장을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없고, 봐라. 우린 새 정부다. 앞으로 이만큼 이렇게 짓겠다? 글쎄요. 잘 되면 좋죠. 응원해요. 지지합니다. 그 내용들. 좋은 내용들 많아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시장이 되게 여유 있게 보이신다면은 그게 맞다면 다행이겠지만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유 있게 250만 원랑 GTX 잘 지어주겠다고 발표하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또 불이 나게 막 움직일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시장의 불안정이 느껴진다면 선대응해야 되는데 전월세 시장 공급을 하기 위한 발표가 지금 표나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뒤로 미루고 당장 사람들에게 시장이 지금 안정돼 있으니까 안정된 대로 가면서 우린 완전히 굳힐 거니까 더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거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왜 지금 굳이 이걸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되는 건데 묵묵히 난 250만 원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세울 거라는 걸 발표를 할 이유가 있었을지. 왜냐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어디에 언제까지 며칠 어떻게 제공하겠다 없어요. 그냥 옛날 정권에서 발표한 거랑 똑같아요. 몇만 원, 몇만 원, 몇만 원. GTX 빨리. 반지하 안 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발표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발표할 때 아니라고. 발표 놔도 난 전혀 신경 쓸 마음이 없다고. 근데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내용 중에서 현실에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은 앞으로 제가 같이 다룰 거예요. 다룰 건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느낀 분들,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느낀 분들은 이번 정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은 약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건지 지금 전월세 시장에서 파동치고 있는 월세가가 중요한 건지. 그래서 저는 선택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뛰어가지고 다루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아침부터 읽어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건 해석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고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게 달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시장이 지금 안정돼 있다고 완전히 확신이 들면은 좋다. 이렇게 안정된 김에 이 공급을 해서 때려 박으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협조할 것 같아요. 하락기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반기로 가면서 만약에 전월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